예, 안녕하세요. 제주 사는 여명입니다. 여러분의 주식 암흑기, 이 한 줄기 빛이 되고자 유튜브를 찍고 있습니다. 많은 꿀팁 대방출 중이니까요. 그거 잘 활용해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9월 9일자 거 매매, 후성 매매 한 놈만 패고 있죠. 9월 9일은 수익이 별로 없었어요. 22만 원. 실수가 좀 있었고, 이 차트를 보시면, 일단 일봉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본을 보시면 9월 9일, 9월 8일이 이제 놀면서 번 날이고, 9월 9일이 이런 상승이 있었는데, 분봉을 보시면 9월 9일 날, 이때 갑자기 급락을 했어요. 이때 엄청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장 막판에 몰리면서 종배로 좀 비중 있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급락을 하길래 이 242평 보고 아까 그때 말씀드렸죠. 18,300원이 되게 중요한 가격대다. 그죠? 18,300원이 중요한 가격대 부근에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간 거예요. 중요한 건 요때 이제 이렇게 파동 쌍바닥을 그리는 고점 부근에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 정리를 해서 왜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꿀팁입니다. 지금 상승 추세잖아요. 그죠? 추세가 지금 상승 추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의 바닥권까지 내려온 거예요. 이 선의 바닥권이라서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간 거고 242평이 있었고 여기서 그냥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분할 매수 들어갔는데 다만 여기 비중이 좀 실려 있는 상태고 분할 매수를 해서 일단 빠져나오자는 게 컸어요. 왜 그러냐면 이날 보시면 여기거든요. 여기서 급락을 했어요. 급락을 한 다음에 반등을 했는데 이 지점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 구간이 50% 구간을 넘긴 넘었지만 여기 안착을 못했어. 안착을. 그죠? 안착을 못하면서 빠졌죠. 빠지면서 물론 쌍바닥을 그릴 수도 있어요. 보통 242평 혹은 122평에 이렇게 쌍바닥을 그리고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이게 또 하나의 패턴이에요. 이렇게. 뭐 딱 부딪히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지만 여기서 리스크 관리 들어간 거예요. 되게 중요한 꿀팁입니다. 뭐냐면 하락을 했는데 상승이 V자가 아니었어. 그죠? 결과적으로 V자였지만 여기는 V자가 아니었어요. V자가 아니었고 50%를 안착을 못하고 빠졌어요. 다시. 그치? 빠지고 있는 중에 정리를 다 한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줄지 이 N자 파동을 그리면서 요 빠진 것만큼 여기서 더 빠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야. 예측은 할 수 있지만 여기서 V자로 가면 아 이거 휩소다라고 판단을 내리겠는데 50% 넘은 거는 긍정적인 거지만 628에서 꺾여서 50%를 장악을 못하고 빠졌어. 쌍바닥 그리려고 빠질 수도 있지만 여기서 쌍바닥을 확인하고 만약에 쌍바닥이 아니네 하고 여기서 팔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큰 거죠. 여기서 팔면. 그죠? 요 쌍바닥 깨는 구간에서.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요 쌍바닥 깨는 구간에서 팔면 꽤 많이 어, 리스크를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간이 이렇게 그렸다가 여기서 반등이 안 되면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다. 대칭 이론으로 요만큼 빠진 것만큼 빠질 수도 있다. 이러면 뭐 어떻게 돼요? 제가 예측한 상승 조정이 아니고 여기서 가격 조정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물량을 많이 줄였고 그것도 여기서 이제 남은 물량 확인하고 여기서 남은 물량을 일단 요 고점에서 다시 팔았어요. 왜? 이걸 고점 찍고 떨어질지 돌파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잖아. 근데 어쨌든 약간은 수익 구간이었어. 그래서 일단은 싹 다 정리를 여기서 합니다. 그래서 위기 구간이었어요. 위기 구간. 왜냐하면 어쩌면 속은 거죠. 어쩌면 섣불렀던 거고 여기서 종배로 메인 수급을 보고 8천주나 들어갔던 거는 저로서는 어느 정도 시그널이다라고 보고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쭉 빠지니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요 18,300원 구간 위에서 형성이 돼서 분할 매수 들어갔고 평단가를 낮춘 다음에 일단은 올라가는 거 보고 일단 물량 줄였고 약 수익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 다음 추세를 보면 일단 V자로 올라갔어요. 그죠? 쌍바닥 그리고 V자까지 올라갔어. 올라간 다음에 다시 전고를 찍어줬어요.
다시 박스권이거든요. 그때 그렸던 박스권인데 보면 저점에서 올라가서 19,550원 찍고 떨어지고 쌍바닥 그리고 60선 타면서 쌍바닥 그리면서 다중바닥 그리면서 다시 또 19,500원 찍어주고 빠지고 그죠? 그다음에 요 저점 위에서 또 잡았어요. 그래서 또 여기까지 탄력이 거래량도 없고 탄력이 없길래 고점에서 또 팔고 여기서는 이제 종배로 메인 수급 들어와서 샀는데 빠진 거죠. 그죠? 빠진 거예요. 빠졌는데 V자로 금방 올라가 줬어요. 줬는데 여기가 고점 찍었죠. 그죠? 고점을 찍고 나서 여기서는 안 샀어요. 여기랑 다르죠. 여기는 파동을 그릴 것 같아서 샀는데 여기부터는 안 샀죠. 여기 고점 한번 못 넘기니까 팔기만 하고 안 샀죠. 여기 나와서 놀기도 했지만 여기도 안 샀죠. 팔기만 했죠. 여기는 이제 팔고 나서 일단은 관망을 했어요. 관망을. 더 올라가서 이 고점을 찍고 떨어지면 거기서 지지를 주면 거기서 이제 타점을 잡아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고점 찍었죠. 여기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기서 이제 저도 좀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렇게 빠지고 나서 횡보를 그려요. 그죠? 횡보를 그리는데 저는 여기서 일단 타점을 잡았어요. 그죠? 왜냐하면 이 박스권 중앙을 지켜주면서 여기서 지지고 볶고 하다가 매물 소화하고 슈팅을 줄 거라고 예측을 한 거예요. 예측을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게 아니고 제 예측과 다르게 하락 파동을 준 거죠. N자. 횡보 N자 파동을 준 거예요. 그죠? 보면 어쨌든 요거랑 대칭이 되게끔 빠졌어요. 그죠? 대칭이 되죠. 빠졌어.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박스를 뚫을 거라고 예측하고 여기서 이제 물량을 잡았는데 빠지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로 분할 매수를 한 거죠. 빠진다면 이제 더 잡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들어갔어요. 여기 242평도 있고, 그죠? 그리고 결국 요 전저점 요 부분은 지켜줄 거다. 해서 일단 들어갔고요. 들어갔다가 다시 또 이렇게 반등을 줬죠. 그죠? 이 횡보 구간까지 반등을 줬어. 이렇게 보면 50%죠. 50% 구간을 뚫고 618에서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지죠. 여기서 이제 횡보를 하는 거야. 일단 물량 좀 덜고 여기서 또 추가 매수해서 요 구간에서 또 이렇게 물량 조절을 했죠. 조절을 했지만 사실은 여기는 물량 보시면 얼마 안 팔았어요. 사실상 여기서 샀던 물량들 꽤 되거든요. 여기가 물량이 좀 돼서 남은 물량을 홀딩을 한 거예요. 종배로 넘어간 거예요. 이 종배가 다음 날로 이어지거든요. 다음 날로. 그러니까 마지막 금요일 날로 이어지는데 오늘 이 컨텐츠의 핵심 9월 9일의 꿀팁은 뭐냐면 리스크 관리인데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이렇게 갑자기 급락을 했다. 시그널은 분명히 외인 수급이 크게 들어오면서 다음날 갈 것처럼 보였어요. 갈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빠졌어. 빠진 이유가 뭐냐면 휩소라고 보기보다는 이날이 9월 9일이에요. 그죠? 이날이 9월 9일이야. 이날 어땠죠? 코스피가 개파락했죠. 그죠? 이게 하락 구간이었어, 계속. 그죠? 하락 구간이었어. 3일 연속. 이 3일 연속이 하락 구간이었다고요. 근데 후성은 비교를 해보면 강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수는 일단은 코스피 200을 주로 봐요. 코스피보다는. 그죠? 그게 더 앞으로 코스피보다 더 정확해요. 일단 3일 연속 음봉이 나왔고 반등조차도 작았어요. 근데 이제 이 9월 6일 구간 요때 이제 장대 한봉 슈팅을 주고 지수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 와중에 후성은 상승 조정을 보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만약에 지수가 빠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횡보를 그렸다. 횡보를 그렸으면 아마 제가 예측했던 대로 후성이 장대항공 뽑고 이틀 혹은 3일째 장대항공을 뽑았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모르는 얘기죠. 물론 이제 KB증권 같은 경우는 21,000원으로 목표가를 설정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장대항공 뽑고 여기서 또 좀 빠졌다가 장대항공을 2만 오버슈팅이 살짝 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가격 조정 3원봉료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날 빠졌던 이유 요날 9일날 빠졌던 이유는 요 지수 탓이 좀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초에 빠진 거. 그렇지만 지수는 끝까지 하락을 했지만 요 후성 같은 경우는 다시 만회를 해줬죠. 그죠? 다시 올라왔어요. 그죠? 결국은
이날 올랐어. 볼까요? 일봉 다시 보면 9월 9일 날에 시가가 급락해서 시작을 하긴 했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전날보다는 0.52% 상승하고 마감했어요. 지수는 많이 빠졌는데 그만큼 후성은 강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걸 볼 수 있는 거고 지수만 좋았다면 갔을 수도 있죠. 이 외인들 수급을 보면 갈 수 있었는데 지수가 급락하면서 얘도 급락하면서 시작했고 지수는 계속 떨어졌지만 얘는 V자 반등 줬다가 결국은 조정 줬다가 다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준 거죠. 그러면서 제가 물량을 다 안 돌고요. 여기서 물량 다 안 돌고 조금만 물량을 덜고 여기서 계속 매집했던 물량을 계속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면서 여기서 이제 11,800주를 매도를 친 거죠. 요 마지막 날 금요일 날 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왜 샀는지 이건 산 이유는 비슷해요. 마지막 날 또 반등을 줄 거라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지수를 보면 이 지수가 도찌를 그리면서 갭상승으로 시작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3파 상승 3파 장대양봉을 뽑나 보다라는 강한 예측이 있었죠. 그 전날부터. 왜냐하면 지수는 이렇게 빠졌는데 후성은 굉장히 강하게 마무리를 했으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마감을 하고요. 리스크 관리, 이 하락 A파, B파, C파로 빠질 수도 있는 거를 모르니까 일단은 반등 줬을 때 물량을 좀 많이 뺐던 거, 절반 정도 가까이 뺐던 게 오늘 꿀팁입니다. 네, 리스크 관리를 꼭 늘 하셔야지만 잃을 때 덜 잃고 벌 때 많이 벌어요. 물론 요 상승 조정 파트에서는 일단 급등하고 급락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는 없지만 확실한 종목이라면 비중 실어서 계속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고 9월 10일 날 매매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또 다양한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응원의 메시지, 뭐 도움이 되셨으면 도움이 되셨다. 아, 이런 꿀팁 너무 좋다. 뭐 이런 긍정의 댓글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런 긍정의 댓글이 있으면 좀 더 유용한 꿀팁들이 대방출될 수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 더 노력하는 여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기 빛이 되도록요. 감사합니다. 제주였습니다.